나와도 이거는 재심의 사건에 해당된다. 부장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다고요?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해가지고 지방법원 2007 고단 1645 2007년에 제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검사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판사까지 1심 판사가 그동안 불기소 무혐의 처분 기각했던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이 재판에서 자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여지껏 이겼던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거짓말을 또 했겠습니까? 재판장에 와서 갖은 위증과 갖은 여러 가지 편법이 다 동원돼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08년 10월 1일 날 고등법원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등법원에서조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어떻게 됐다고요? 사법부조차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앞에 자기 선배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자기 선배, 고검, 지검, 선배검사들이 기라성 같은 선배검사들이 다 무혐의 기각했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소 의견으로 올려서 고등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돼야죠. 이게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것이야말로 검찰사법혁명입니다. 후배들이 자기 선배가 기라성 같은 선배 재판관 또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밑에 여러 검사들이 다 수사했던 것을 뒤집는 인류의 법이 생긴 게 약 4,000년 됐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수멸 법정이 4,000년 됐습니다. 이 4,000년 동안 안 뽑히던 이 정의의 엑스칼리버가 저의 손에 뽑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사법 역사상 이런 승리가 여러분 인류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저보다 더 큰 사건이 검찰사법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 아까 10년 동안 열심히 독서하면서 여기 내가 국회 출입 기자 할 때 여기 앞에 저희 동지도 있습니다. 제가 국회 출입 기자 하면서 기사만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입법조사처가 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히 나의 승리의 의미를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한 사건, 개인적인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재판하는 것이 자랑이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독서를 했고 지혜를 찾았고 저는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법 상황을 저는 연구 검토한 결과 이거는 내가 기사를 써서도 될 일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사법시장으로 나올까도 사법구제 활동을 위해서 나올까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열악한 내 환경에 사무실은 고사하고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돕기를 또 한 7, 8년 사법구제단체에서 또 경험을 쌓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대법원 연구관 출신이 검사의 일부 기소 의견만 나와도
재심이 된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양승태 대법원은 2010-19143 고등법원에서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판결에, 그동안 앞에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재심 기각을 한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 아까 제가 검찰 사법부가 몇 년이요? 116년 동안 근대법이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국민 앞에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같이 이렇게 명백하게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를 이렇게 국민 앞에 무릎 꿇려 놨는데 자기는 무릎을 안 꿇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검찰 사법 역사상 116년 동안 대법원 판결, 여러분 지금 한명숙 사건 아시죠? 재심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명숙 총리처럼 국무총리 출신입니까? 또 그게 재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헌법재판소는 가봤고 대검찰청까지 모든 수사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적도 없지만, 저희 21년이라는 삶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연극을 보건, 어떤 위대한 영화를 보건, 어떠한 유주의 어떤 현상을 보건 이 4,0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이 명장면을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사법부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결을 했고, 대검찰청이 지금까지 결정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결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내가 주장한다 그런다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은, 검찰총장은 저에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의 모든 결과가 일부 기소가 아니라 저의 모든 이 주장,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저는 비록 이 과정에서 저는 이 22년 동안의 이 삶의 이 굴곡된 한 국민이 검찰 사법부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비록 잘 견뎌내서 그나마 어떤 제 이 승리의 의미를 모르고, 저는 만약에 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일부 돈 한 몇억 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다면 저는 이런 사실을 저는 모르고 저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법피해 21년을 받았지만 2012년 2월 1일 날 또 인생의 또 다른 고비를 또 맞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사기록, 저 검사가 수사기록 위조했다고. 그런데 이 불법 수사가 수사기록 위조뿐만이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헌법재판소가 대검찰청이 판결을 하고 결정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KBS 추정 60분에서 방송을 15일간이나 취재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1일 날 방송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마저도 검찰은 저한테 쪽지 다 있습니다만은 쪽지 한 장 주고서 방송까지 못 나가게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언론 탄압을 받을 때 저의 투지는 더 불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독서를 했고, 아까 여기 저희 동료도 있지만 저는 글이라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정말 문고판 정도, 몇 가지 책 정도 읽은 것이 내 독서량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쓰니까 기사를 쓰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받고 하면서 저는 지혜를 찾은 결과 이와 같이
2012년 2월 1일 날 이 방송을 못 나가게 하니까, KBS에서 방송을 못 나가게 하니까 내가 기자가 돼서 내 글을 내 기사를 내가 쓰겠다, 이런 심정으로 저는 기자 생활에 입문했고 도전했고 국회 출입기자까지 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엄청나게 아픈데 한 번 더 맞게 됐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수사 기록 유지하고 이렇게 불법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언론 탄압까지 나에게 가해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이것을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어려움을, 두 번째 이 어려움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제가 시인이 됐고 기자가 됐고 제가 글 쓰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저 스스로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